네, 눅눅한 토요일에 폭주해가지고 유튜브 라디오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만약에 최근 올리는 양을 치면, 만약에 예약을 하루에 하나로 해가지고 혹은 이틀에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한 두세 달치 분량인데 그냥 쭉쭉쭉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데, 만약에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나 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이면 조금 하나씩 올려는 게 낫지 않겠냐, 이런 조언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냥 이왕 불꽃처럼 태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올리는 어쨌든 유튜브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부실한 거잖아요. 썸네일 자체도 좀 뭐랄까요, 성의 없고, 일단 너무 단순하고 성의 없고, 가끔 이제 폰 규격도 안 맞을 때가 있고, 또 제가 하는 이 녹음만 들어보셔도 이 사람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잖아요. 무슨 깡으로 하나,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, 제가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다는 이제 변명과,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다양한 내용을 막 한꺼번에 예약으로 올리는 것도, 예전처럼 계산하면서 막 1일 1 컨텐츠 그런 식으로 해야 뭐 알고리즘에 뜬다 뭐 한다, 그런 계산 해봤자 저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왕 글과 말 흔적 남기는 건데 뭐 시기가 중요한가, 그냥 불꽃처럼 태울 때도 있고 은은하게 한두 번 좀 올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최소한의 그 장기전으로 생각하자. 어느 날은 뭐 스프린트 뛴다 생각하고, 어느 날은 이제 도보한다, 이런 마음으로 한번 유튜브 업로드를 꾸준히 하면서 또 나름 블로그에 글을 쓰도록 할 건데,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글을 정리한 뒤에 이제 말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생명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냥 이게 글쓰기가 귀찮으니까 기사만 대충 따와가지고 말로 때우다 보니까 뭔가 정리도 안 되고 더 중언부언했는데, 그나마 지금도 중언부언하긴 하지만 글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글대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라디오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올 얘기는 부러운 재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보통 이제 재능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은 뭐 탤런트 혹은 이제 기프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기프트라고 하면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냥 이제 번역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냥 기프트라는 표현 자체를 느끼면 그냥 뭔가 받은 것, 뭐 종교적인 표현을 떠나서 그냥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냥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그런 느낌?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한테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재능 같은 그런 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, 일단 그런 나에게 제가 느끼는 재능이란 건 일단은 처음에 노력 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 같은 느낌의 어, 단어를 재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. 물론 어떤 재능이든 간에 갈고 닦지 않으면 당연히 쓸모 없어지긴 하지만, 노력만으로 타고난 재능을 이렇게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건 어렵죠. 한 사람은 뭐 축구에 대한 재능이 아예 없는데 이제 노력만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겠지만, 그냥 타고난 재능 자체로 쭉쭉쭉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죠. 이 어떻게 보면 그 상위 거막 1%, 뭐 0.1% 세계에서는 사실 노력만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죠. 왜냐면
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또 성실한 태도까지 겸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재능과 노력 그걸 모두 다 갖춘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력한다는 그 성실한 태도 자체도 그냥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노력파, 재능파 이런 거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잘하는 애들은 노력하는 그 습관 자체도 그냥 재능처럼 겸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살다 보면 괴물들이 많죠.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재능을 가졌을까?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 얻는 게 있죠. 한국인. 요 한국인이라는 재능. 좀 웃기긴 한데 그냥 해외 나가면 한국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,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이긴 한데 참 한국에서 살면 뭐 불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약간 열정페이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돈은 적게 받는데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나한테 최저임금밖에 안 주지만 나는 뭔가 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되게 성실한 이제 국민성을 지녔는데 뭐 우리만의 특성이라고 보긴 어려워.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국민성이 그런 성실함으로 인식받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뭐 해외에서는 이제 뭐 캐나다의 뭐 철도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서 뭐 호주에서도 뭐 중국인들이 이제 그 토양을 쌓는 데 있어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이제 있었고 뭐 그때는 청나라 시절에 중국인들이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실성이 인정받는 국민성이 그 시기마다 있었어요. 뭐 더 첨언하자면 뭐 독일인들을 하면 성실성이 떠오르지만 되게 아이런 그 이전에는 게으른 민족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과는 다르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약간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재미도 있긴 있어요.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케이스들 보면 워낙 그 선진국을 하면은 아무래도 노동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한국인의 그 노동 환경에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용주가 좋아합니다. 한국 사람들 성실하니까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정 나라들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제 다른 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 뭐 국민 수준 말고요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데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들을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죠. 겸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워낙 한국 K-팝이나 뭐 K 드라마가 또 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줘가지고 물론 제 왁구는 거의 도적단 수준일지 몰라도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면 되게 인정받고 뭐 그렇습니다. 이건 근데 약간 최저임금이나 약간 블루 컬러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거고요. 만약에 화이트 컬러나 상위 계층 그 직업 전선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거기는 그냥 국적이나 뭐 내외국인을 넘어서서 완전히 정글처럼 경쟁하는 시스템이니까 거기에서는 뭐 한국인을 떠나서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 힘들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도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되게 뭔가 한국인의 국가대표처럼 성실성의 상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게 되게 이제 해외나 다른 나라 가면은 그 자체가 선물 받은 것,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포장을 해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한국 하면은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에 대한 우수성 얘기인데 그냥 한글을 배우는 게 굉장한 이제 그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재능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모국어를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
불편할 수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저는 이제 동남아권 이제 이민자 준비하거나 이민자 친구들이랑 많이 친했었으니까 대충 이제 그 친구들은 자국의 그 자기 모국어로 교과서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, 보통 중등 교과서만 돼도 뭐 사회나 뭐 이런 분야가 조금만 더 이제 배울 거리가 높아지면은 다 영어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, 그 한글이 가진 그 어떤 한글의 수준이 중등 교육을 넘어서 고등 교육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, 굉장히 풍성한 어휘나 문법이나 이런, 심지어 이제 철학적인 체계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번역을 어려운 중고등 교육 혹은 고등 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다 번역을 해서 모국어로 이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그것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언어로 고도의 철학적인 혹은 고도의 과학적인 사유나 사고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한 재능을 타고나는 거죠. 다른 나라는 알파벳도 영어로 써야 되고, 심지어 더 공부하려면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, 물론 그거 덕분에 영어권으로 이민 가거나 그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. 제가 태국에서 약간 썸 비슷하게 탄 친구도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, 이제 자기네도 알아도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티는 안 냈습니다. 제가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. 그냥 원래 그렇죠. 약간 슬픈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한국인으로서 이제 모국어로 학습하고 고등교육까지 받고, 그걸 토대로 내 생각을 뭐 고차원적인 생각까지는 좀 오바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생각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선물이죠. 참 이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언어가,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소화해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그 타고남은 참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, 그 타국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참, 우리가 가진 언어가 굉장히 이제 범용성이 높고 고도화된 문자 체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. 이 모든 게 그 세종대왕의 힘,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거의 단독 드리블로 창제해낸 문자 체계인데 대단하죠. 뭐 그러면서도 저도 속물적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참 걱정 없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. 왜냐면 저도 영주권을 생각하고 호주나 캐나다를 이제 추노했기 때문에, 제가 만약에 영어를 솔직히 거의 한국어의 한 7, 80% 정도만 했었어도 사실 뭐 영주권 준비하는데 쉽겠죠.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.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한국인으로서 뭐 나쁘지 않은 재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있습니다. 약간 그래도 사실 영어를 좀 제2 외국어로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조금 좋았긴 하네요. 그런 건 좀 부럽네. 뭐 영어권 나라인데 부모님은 이제 한국인이면 뭐 두 가지를 이제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잖아요. 그냥 이 거의 모국어가 두 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되게 지적 소양도 높다고 해요. 그러니까 2개 국어가 자연스럽게 얻어진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뇌를 쓰는 그 구조가, 그 모국어 1개 국어가 그냥 모국어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능률이 좋다고
했다라면 이제 테드를 보면서 아무튼 봤었는데요. 아무튼 뭐 한국인으로서의 이런 재능 이런 거는 조금 재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. 제가 사실 좀 부러워하는 재능은 이제 문학적 소양입니다. 제가 요즘은 이제 소설을 읽다 보니까 뭐 소설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소설을 보면서 이런 문장 이 사람의 이 내용을 분석하고 마치 이제 서평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석력이나 평가하는 평론가적인 느낌 그런 능력도 대단하고 뭐 당연히 이제 문학적 재능으로 그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나 문학적인 뭐 문장력이 좋다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수려함이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문학적인 느낌이 있다 뭐 그런 느낌 그게 약간 F적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 감정을 되게 솔직하고 수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에서 약간 그런 재능은 좀 부러워하긴 하죠.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재능을 가진 경우는 그냥 약간 다른 차원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. 제가 정말 부러우면서도 동경하고 있는 그런 재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성적인 부분, 그러니까 지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동경하기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합니다. 이를테면 약간 철학자들이 가진 그런 사고, 통찰력이나 그런 직관, 요즘 뭐 인사이트라고 많이 경제 쪽에서 많이 쓰긴 하죠. 그런 직관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나 현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주제의식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장이나 혹은 문단이나 책 한 권으로 자기의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약간 그런 지적 소양을 가진 재능러들을 좀 부러워합니다. 그래서 좀 카피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 뭐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문학적인 글쓰기보다 약간 기자들의 글쓰기를 좀 더 좋아합니다. 기자들의 글쓰기는 뭐 철학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, 뭐 관찰했을 때, 이제 자신들만의 주제 의식을 일단 잡고 메시지를 던지죠. 속된 말로 이제 야마를 잡고 기사를 쓰는 건데, 어쨌든 리드를 잡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은 이어지겠지만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바를 그 어떤 특정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잘 녹여낸 다음에 전달하는 게 저는 참 그게 부럽고 닮고 싶더라고요. 좋아하기도 하고요. 참 이제 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언론 매체가 있다 보니까 기레기라는 조롱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 자신을 이제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진짜 언론인으로서 사고하고 글을 쓰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좀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 한 꼭지 혹은 뭐 방송 기자라면은 뭐 2, 3분 내에 나오는 그 분량 속에서 나오는 이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기자들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이 이제 시대의 사관이다라는 이제 표현도 하고 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 이런 것들을 던져보면 사실 진짜 시대의 사관 그 사람들이 쓴 기록 자체가 역사가 되기도 하니까요. 또 훌륭한 메시지나 기획 기사들이 남겨져면 그것도 기자만의 그런 언론 철학 뭐 그 개인의 기자만의 철학 혹은 언론사의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참 이제 모호한 표현을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찰력이나 직관을 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는 그런 기자들을 좀 부러워합니다.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제가 추구하는 글이나 말이라서 저는 이제 문학적인 소양을 이제 부러워하지만 정말 추구하는 바는 기자들이나 그런 통찰력이나 직관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
그런 거는 좀 닮고 싶고 좀 따라해보고 싶은 재능이더라고요. 근데 재능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좀 내려주는 거라서 제 노력 여하에 어느 정도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기사다 보니까 제가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지금 재능에 대해서 좀 주절주절이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내가 가진 재능 중에 무엇이 가장 남아있는 게 있을까. 그래도 옛날에는 주저없이 말재주를 꼽았었는데 예전만큼 회복된다면 그래도 말은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는 듣고 싶긴 하네요. 말 잘하는 재주가 있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제가 부러워하는 재능, 동경하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오늘 좀 폭주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